네, 안대원입니다. 네, 어제 수능 끝났죠. 이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 끝난 친구 또는 재수, 삼수 해서 수능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니까 뭐 다시 한번 수능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뭐 입시학원에 한 번 더 등록을 하고 이런 것과 같은 이해상충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먼저 얘기해두고 수능을 마친 친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듣고 초등학교를 6년 다니고 중학교를 3년 다니고 그 기후엔 고등학교를 또 3년 다니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수학 능력 시험이었고 실제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친구든 안 하는 친구든 대부분 응시를 합니다. 대학 갈 마음이 없는 친구라도 주변에서 떠밀어서라도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수능 시험을 공부를 했을 텐데 뭐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높건 말건 나는 관심이 없고요. 확실한 건 이제부터 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논술고사라든가 대학교에서 하는 실기고사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재수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재수한 친구면 삼수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재수 정도 했으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을 거 아닙니까? 저는 재수를 안 했어요. 재수 안 하고 그냥 현역으로 그냥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는 정확하게 못 갔지만 어쨌든 바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입을 했습니다. 이런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기가 죽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공부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여태까지와 완전히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수능 공부가 끝나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공부는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이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은 수능 시험 범위에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그 과목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출제 범위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오는 온갖 문제들은 더 이상 출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공부할지도 다 본인 선택입니다. 다 본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할지를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앞으로 확실히 달라지는 거고, 이게 두 번째까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부터 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공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사람이 이제부터 없어진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결과죠. 어디까지 공부를 해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12년의 교육과정을 최소한 겪었을 텐데, 뭐 유치원 빼고요.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하면 도합 12년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하는 친구가 됐든 뭐 공무원이 된 친구들 다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겪을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서만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점수하고 직결되지 않는 공부들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맞춰서 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 내놓으면은 대학교 3, 4학년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좀 고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그거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 실무라는 거는 학교에 없는 공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들은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여서 토론을 했을 때 커다란 이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공부는 이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법과사에 이런 거 공부했어도 다 쓸모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냐? 소수론, 다수론, 그리고 판례, 그리고 학설 뭐 이거 다 나오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공부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답지하고 비슷하게 쓰면 점수를 따지만 이제 대학교에서는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그 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다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친구들은 논문을 써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아직 그런 거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도 항상 때만 되면 스캔들이 터집니다. 논문에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는데 왜 터지느냐? 뭐 보통 어디서 이렇게 참고 문헌이 있으면 그 참고 문헌을 참고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논문에서 인용을 했으면 어느 논문에서 인용을 했다 이런 표시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수론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논문에다가 계속 때려 박다 보면은 남의 의견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른데 다른 의견을 마치 내 의견이 우월하다는 것처럼 인용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다루지 못하는 학자들이 많이 그런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라 하더라도 표절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논문에 표절이 있다거나 자기가 직접 저술을 했던 논문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쌓아온 학문적인 영향력이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흔해 빠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수없이 많지만 정답지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모욕을 줘서라도 떨궈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박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포기하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 편이 되고 싶어서 들러붙는데 그 사람을 부드럽게 쫓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공부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은 이제는 뭐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 끊임없는 공부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제일 빠른 방법이 그냥 대학에 진학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뭐 요새 이상한 미디어에서 만든 게 뭐 취직만 하면 되니까 시험만 봐서 그냥 대학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공부가 필요 없다느니 뭐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을 왜 간다니 이런 쓸모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 그거 본인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다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공부는 내가 앞에서 제시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공부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 보기 전과 수능 본 다음에 여러분의 공부의 차이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으면 질문을 계속해서 잘 하는 사람은 대답을 해줄 거고, 질문이 멍청하면 왜 멍청한지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댓글을 달아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다짐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을 보기 전날, 수능 날까지의 공부와 수능을 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공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성인학습 내비게이터 안재훈이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면 내가 업로드 횟수를 줄일 겁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면 업로드 횟수를 계속해서 늘릴 거고요. 안재훈입니다.